영머니 오늘의 영화는 오겐키 데스카입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는 연인을 떠나보낸 여자가 남자친구의 중학교 졸업 앨범 속에 담긴 옛 주소로 편지를 보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일본 개봉 30주년을 맞아 재개봉했고요.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영화로 손꼽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머니 오늘 시간에는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같이 촬영했던 기범님은 하차하시고 새로운 게스트가 출연하셨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뉴시스에서 영화 담당하고 있는 손정빈이라고 합니다. 우와! 러브레터 첫사랑에 대한 내용이어가지고 네네. 첫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 순간 진짜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언제가 딱 첫사랑이라고 딱 정의할 수 있어요?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나이를 먹어보니까 어느 사람 내 첫사랑을 생각해야 되지? 약간 아, 요번 네. 영화를 보고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까 PD님이 뭐 가슴 아프게 하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다 가슴 아프게 해줘. 헤어지면 잘 안 맺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사귄 사람인지 아니면 뭐 성인이 돼서 처음 사귄 사람인지 그것도 조금 애매하고. 그 못 사귀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네, 이 영화처럼. 그쵸, 예. 그러면 그렇게 된 경우 네. 첫사랑해야 되나? 뭐 이런 의문? 개인적으로 영화 소감은 제가 한 4-5번 본 것 같아요. 이 영화 네, 4번 정도 본 것 같고 처음 볼 때는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영화가 이렇게 슬프거나 그런 건 아니고 OST가 진짜 좋다. 그쵸, 두 번째는 좋죠. 그냥 약간 그냥 어렸을 때 읽은 문학에서 네. 그 영웅문이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뭐였지? 예, 압니다. 예, 압니다. 영웅문 2부가 그 예. 약간 러브 스토리거든요. 사실 메인. 네, 네. 거기 나온 것처럼 거기 지고지순한 사랑이 테마잖아요. 남자 주인공 한 여자만 딱 네, 좋아하잖아요. 네, 네, 네. 그거 약간 디테일린 형태인가? 여기 한 사람을 좋아했었는데 이거 알고 보니 지금 현재 음. 애인하고 닮았다? 네. 그런 감동밖에 없었고 사실 지금 이제 부인이랑 여자친구로 사귈 때 같이 봤었는데 후지 이츠키 이놈이 그런 놈이구나 이렇게 재밌게만 네, 네, 봤고 네.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고 보니까 또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세세하게 봤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소감은 좋은 작품은 이렇게 본인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다른 감흥을 준다 이런 네. 생각을 조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좋은 영화다. 아, 감흥이 좀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되게 저처럼 나이가 있고 심지어 더 늙은소리한 아저씨 아줌마들이 와서 추억팔이를 볼 줄 알았는데 젊은 네. 사람이 많이 본다. 그래서 이게 신선한 충격? 그래서 생각보다 네, 네, 네. 기사도 났더라고요. 생각보다 젊은 기사 많이 났습니다. 예. 분들이 많이 본다. 예, 예. 그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음. 이렇게 추억을 또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처음 하시니까 순서를 소감을 이제 소감 듣고 마지막으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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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자 주인공분이 이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더 슬펐어요. 캐스팅을 너무 그 당시 그 잘했다. 비주얼적인 그런 분위기가 너무 잘 맞아서. PD님이 슬펐던 건 와타나베 히로코라는 현 여친 시점에서 슬픈 거네요. 네. 구 옛날 친구는 슬플 게 없잖아요. 이번이 아마 3번째였던 것 같아요. 아. 본 게. 제가 처음 봤던 거는 중3 때였습니다. 오. 중3 때 연합고사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다 풀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자유타임이었죠. 학교에서 막 비디오를 그때 막 틀어주는데 어. 러브레터를 그때 틀어줬어요. 친구들이랑 막 떠들면서 보니까 그 오겐키 데스카라는 게 그때도 제가 언뜻 들어서 알고 있었가지고 그 영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고 20살, 21살 정도에 다시 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기억이 그냥 이 첫사랑에 관한 영화다라는 것 정도만 딱 남아있고 오겐키 데스카라는 그 대사가 어느 시점에 나온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 정도로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보니까 아예 다른 영화 같았고 그리고 이 영화는 진짜 이제는 클래식 예, 클래식의 반열에 올랐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그렇죠. 했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저도 좀 비슷했어요. 생각보다 영화가 되게 약간 허술하게 본 면이 사실 있거든요. 네네. 이와이 슌지가 약간 뭐 이렇게 처음에 90년대 제가 볼 때는 뭐 자연광을 쓰고 이렇게 미장센이 예쁘고 뭐 이런 걸로 OST 좋고 이것만 있었는데 구성도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네네. 짜임새가 있고 모든 유튜버가 얘기하는데 논쟁적인 죽은 남자 후지 이즈키는 누구를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저는 음. 여자 후지 이츠키를 좋아했다라고 결론을 좀 내렸어요. 아,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불렀다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푸른 산호초. 그렇죠. 마츠다 세이코의 노래를 부른다는데 원래는 그 노래를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사랑은 뭐 남풍을 타고 뭐 간다, 달린다 뭐 이런 식의 가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가사가 여자 후지 이츠키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노래를 싫어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때도 여자 후지 이츠키를 좋아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후지 이츠키는 이제 고베에서 살았고 전학에 가서 그리고 여자 후지 이츠키는 계속 이제 오타루에 살잖아요. 오타루. 예. 네. 남풍이라는 게 남쪽에서 불어가는 바람이니까 내 사랑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예. 흔히 해석하는 것 중 하나고 저희 와이프가 말한 부관 참시를 당하는 결론. 죽은 후지키를 와타나베 히로코가 파내야 된다. 피디님은요? 그냥 둘 다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는다고 하고 보통 닮은 사람을 또 다시 사랑하기도 한다잖아요. 그냥 그 영화는 남심을 더 자극하는 영화다. 일단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기자님 뷰가 좀 강했고 이번에 다시 보니까 저는 좀 다른 해석이 또 있거든요. 마지막 장면쯤에 이제 브라범을 만나러 갔을 때 그 푸른 산호초를 브라범을 부르니까 이 가수를 싫어했는데 왜 이 노래 불렀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결정적인 얘기를 해줘요. 시게로 아키바라고 그 현 와타나베 히로코의 남친이 되려는 옛날 선배. 그 선배가 얘기하잖아요. 원래 싫어했다. 근데 그 앞전에 무슨 대사가 나오냐면 와타나베 히로코가 청혼을 이제 하려고 이 남자 후지 이즈키랑 만났는데 반지까지 준비하고도 청혼하자는 얘기를 못해서 2시간이 넘게 쩔쩔매서 내가 먼저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 말을 못하는. 심지어 그 중학교 때도 끝까지 말을 안 하잖아요. 잘 좋아한다는. 그런 성격의 남자인데 유명 여가수를 안 좋아했다. 이 표현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더라고요. 남들 막 다 좋아하는 걸 안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속마음은 좋았던 거죠. 그 가수가. 근데 그런 걸 입밖에 내질 못하는 성격이다. 그리고 그 남풍 그것도 남의 바람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남풍은 남쪽에 불러오는 거고 남의 바람은 남쪽에 있는 바람을 상징한다고 보면 현 여친은 와타나베 히로코를 생각한다. 왜냐면 그 가사 뒤에 보면 무슨 섬에서 만나요. 그렇죠. 섬을 타고 간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이제 북쪽보다는 남쪽에 섬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고베 밑으로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이쪽 현 여친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결론적으로 사람은 별로 변치 않는다고 보면 중학교 때 그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끝내 좋아한다는 얘기를 못했던 사람이 이 현 여친을 만났을 때는 어쨌든 전 첫사랑 때문이지만 바로 사귀자는 얘기라든지 여기는 좀 진도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약간 교감하는 사랑이었고 이쪽은 약간 뭐랄까 그 사랑이라보다는 좋아하는 감정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남쪽에 있었을 거잖아요. 여자친구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느낌? 그래서 일부 해석은 그 밤의 얘기를 듣고 현 여친 와타나베 히로코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약간 경쟁이었던 거잖아요. 첫사랑하고 자기랑. 자기를 좋아했었다는 약간 확신이 있고 이제 놓아주는 거죠. 이제 남자친구를. 그래서 오겐키 데스카라고 그렇게 하면서 놓아준다. 이동진이랑 그 김중혁 작가. 네, 그래서 BTV에서 했던 그런 거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대사가 좋다. 왜냐면 구구절절 설명하면 너무 뭐랄까 구질구질해진다. 막 사내다 대고 나는 너를 못 잊었는데 이제 새 남친이 생겨서 잊으려고 그래. 뭔가 구질구질하잖아요. 근데 막 이 오겐키 데스카를 딱 해서 오히려 깔끔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 결론은 나이를 먹고 보니까 현 여친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 같다. 그리고 약간 그 얘기했어요. 남자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 남녀 차이 아시죠?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의 방이 다 여러 개가 있고 남자는 방이 하나밖에 없대요. 옛날 후지 이즈키는 잊지 않았을까? 잊은 거 정도는 아닌데 이제 지금 현 여친의 사랑이 더 메인 아닐까? 첫사랑이 좀 길게 했네. 영화 보면서 명장면 뭐였을까?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은 두 가지. 웃긴 버전은 그 지금 시게로 아키바라는 친구가 따로 편지를 보내잖아요. 너가 진짜 존재하는지 증명을 보내. 그랬을 때 답장 기억나세요? 운전면허증 찍었는데 엄청 크게 뽑은 이게 영화가 이렇게 약간 유머를 놓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명장면이고
그 감동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 명장면은 오히려 그 할아버지 나오는 장면이 또 어떻게 보면 명장면이었다. 주인공을 누구냐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여자 후지 이츠키를 봤을 때는 그 가족의 갈등이 해결되는 부분이 뭐 약간 극적 긴장감도 잘 올리고 이게 이 내용 자체가 긴장을 올릴 사건이 없거든요. 그냥 편지 좀 주고받고. 네네. 근데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잘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해결하고 저는 그게 명장면이다. 설명하니까 좀 구질구질하네. PD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인데 오겐키데스가 와타시와 겐키데스 그거 하나만 기억하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끝에 교차로 누워있는 장면이랑 같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저는 잘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 유튜브 또 썰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교체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절대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 여친인 와타나베 히로코가 오겐키 데스카 하면서 놓아주잖아요. 그 여러 번 4번 정도 외치면서 이게 점점 논단 말이에요. 이 남자친구를 이제 정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지 이즈키가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오겐키 데스카 다시 받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 죽은 남자의 사랑이 이쪽 옛날 첫사랑으로 다시 옮겨간다 이런 썰도 있고 그다음 뭐 약간 대화의 상대가 다르다는 거죠. 이 와타나베 히로코는 죽은 남자 후지 이츠키를 부른 거고 여자 후지 이츠키는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장면으로 쓰인 걸 수도 있다. 저도 썰도 그렇게 있고. 보긴 했습니다. 예. 네. 뭐 저는 뭐 둘 다 해석이 좋아서 둘 다 괜찮다. 저도 명장면은 오겐키 데스까 어. 그 부르는 당연히 그 장면이었는데 저는 그 대사가 그 오겐키 데스까 하고 와타시와 겐키 데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와타시와 겐키 데스까지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오겐키 데스까만 기억을 하는데 와타시와 겐키 데스 그러니까 나는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가 그립긴 하지만 잘 새로운 견뎌내고 출발을 있다. 할 거고 난 견뎌내고 있고 아. 앞으로도 잘 견뎌낼 거라라는 게 그 대사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래서 항상 그 대사 두 개를 묶어서 생각을 해야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게 명대사가 딱 완성이 되는 어.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장면이 좋았던 게 후지 이츠키가 죽은 산을 딱 보여주는데 그 산이 굉장히 웅장하고 맞아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한테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게 사실 말 그대로 진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멀리서 보일 때도 있고 가끔 뭐 되게 가까이 찾아갈 때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산은 남아 있게 되는데 와타나베 히로코한테 후지 이츠키라는 존재가 아마 그런 산처럼. 계속 산처럼 남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니까 와타나베 히로코가 생각하는 후지 이츠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 후지 이츠키가 생각하는 아버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남자 후지 이츠키를 잊지 못하는 친구들 남자 친구들한테도 그런 대상이 이제 공동 생긴 거고 또 후지 이츠키의 부모도 그렇고 또 여자 후지 이츠키의 어머니가 이제 남편을 잊지 못하는 마음이나 할아버지가 아들을 잊지 못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어서 그 장면에 딱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좋네요. 그 장면이 되게 새삼 세상 다 아는 장면인데도 굉장히 감동으로. 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영화가 진짜 잘 만든 영화구나. 이미지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또 이렇게 해설을 들으니까 또 되게 다르네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는 남자 후지 이츠키가 죽어서 절벽 같은데 떨어져 죽었잖아요. 예. 그 시신을 갖고 나왔을까요? 약간 영화를 보면 거기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식의 번역이 있어요. 그쵸. 예, 그쵸. 예. 그게 약간 수미상관이 맞는 게 그 시신이 그대로 거기 설산에 있어야 그쵸. 와타나베 히로코가 오겐키 데스카를 하는 게 대화하듯이 하는 게 조금 호응이 맞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장례식을 했잖아요. 앞에 보면 시신을 가져왔을까? 이게 저 개인적인 그런 궁금함. 그리고 너무 독특했던 게 현재 어른이 됐을 때의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음. 생각해요. 누군가 다른 배우가 나왔는데 약간 오히려 얼굴을 보였으면 좀 깼을 수도 있어요. 약간 환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학개론에서 이재훈에서 엄태웅으로 그렇죠. 넘어가는 그런 약간 그런 약간 당황스러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예. 저는 또 따로 좋았던 건 맨 마지막에 독서 카드에 그 그림 있는 것도 좀 좋았거든요. 아, 네네네. 그 장면 진짜 그 번역 바뀐 거 아시죠? 바뀌었어요. 이번에. 네, 바뀌었죠 이번에. 그 구 번역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지금 나이 듣고 보기엔 안 맞는 게 지금
여자 후지 이츠키는 아, 얘가 옛날에 나를 좋아했었구나. 그리고 여기 약간 논쟁은 이 여자도 좋아했느냐의 논쟁은 있지만 그 느낌을 받고 이렇게 뭔가 사랑받았다 이 느낌의 좋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쵸. 현 여친이었던 친구한테 가슴 아플 일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가슴이 아픈 사람은 현 여친만 가슴이 아프지 죽었으니까 본인은 이 약간 그 부끄러워서 그렇죠. 그런 쑥스럽다 뭐 이게 느낌에 맞죠. 쑥스러워서 보낼 수 없다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번역은 바꾼 게 더 좋더라.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예. 훨씬 좋았다. 그 사다코라는 친구가 고백했을 때 네네네. 남자가 되게 심드렁하게 그래서 이제 바나나는 책을 던졌는데 그게 엑소시스트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약간 귀신 같은 그 일본 귀신 같은 그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딴 여자랑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화가 나서 그 봉투 씌우는 장면이 그다음 딱 이렇게 그렇죠. 나와요. 예. 제가 약간 그런 감성이 메말랐다. 그 시험지 바뀐 거 할 때 자전거 이렇게 불빛으로 이렇게 보는데 네네. 남자애가 브레이크의 과거가 브로크에 네. 이 하는 장면을 보면서 진짜 이게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이 친구 여자애가 돌리는 게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저 같으면 그 행동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이프가 약간 또 다시 얘기해 주더라고. 바보냐? 그 남자애가 그 여자랑 오래 있고 싶어서 억지로 뭔가 일을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미안하다 남편이 바보야. 그리고 오늘의 이제 경제 이게 다들 네.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첫사랑과 경제적인 부분 뭐냐? 자 이제 제가 찾아본 거는 의외로 러브레터 같은 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경매에 나왔으면 얼마나 있을까? 예. 최고가의 러브레터는 뭘까?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아. 그래서 첫 번째는 밥 딜런의 연애 편지가 있대요. 이건 뭐 정확치는 않은데 밥 딜런이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 바바라 앤 휴이트에게 보낸 42통의 연애 편지가 2022년에 경매에서 9억 원 정도에 팔렸대요. 9억 원. 그리고 엄청 잘 썼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안 봐서. 또 시인이니까. 예. 보통 연애 편지라는 게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갑자기 되게 해보니. 이분 노벨상도 받은 분이니까. 예. 두 번째는 마릴린 먼로랑 조 디마지오의 연애 편지인데 그래도 그 차이가 나네. 여기는 경매했는데 8,7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역시 문학가의 편지가 훨씬 가치가 있군요. 누군가의 어떤 연애 감정이나 첫사랑도 그 되게 금전적인 가치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은 일반 시청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연애사는 별로 생각보다 가치가 없다. 유명한 사람들이 경매에 나와도 의미가 없다. 결국은 본인이 유명한 사람이어야 그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참 슬픈 결론을 다 얻었고. 똑같은 편지가 아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 제 사후라도 제가 연애 편지를 거의 쓰지는 않았지만 굳이 누군가 보는 게 좀 싫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연애 편지 기억나는 거는 지금 부인하고 주고받은 연애 편지는 기억이 나요.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편지를 쓰는데 처음에 편지를 안 보내줘요. 제가 뭐 공군장교 나오긴 했는데 앞에 일정 기간은 편지를 쓸 수만 있고 보내지 못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못 받고. 그러니까 앞에 그런 편지가 있고 한 이제 못 받다가 받으니까 편지가 반갑기도 하고 여자친구도 이제 계속 못 보니까 편지 보낸 걸 보면서 약간 이제 막 어렵게 편지 썼거든요. 왜냐면 일과가 되게 빡빡해갖고 밤에 자기 전에 잠깐 써야 되는데 제가 또 장문을 못해요 잘. 글을 쓰는데 되게 뜸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다 꺼졌으니까 그 옛날 전자시계 중에 빨강색으로 숫자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큰 거. 그거 내려가지고 그 불에 비춰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그러니까 이게 부끄럽잖아요 이런 예명이.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유명한 사람한테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밥 딜런도 굳이 까발려주고 싶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옛 여친이 돈 벌려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영화의 마지막 제가 그 그림을 좋아했거든요. 독서카드 뒤에 있는 그 그림. 네. 이거가 경매에 나오면 얼마나 될까? 이런 영화 소품은 경매에 나오면 얼마나 비쌀까? 타이타닉 보셨죠? 네네네. 케이티 윈슬렛이 제 90년대 많은 뚱뚱해서 우리 레오가 못 올라가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 그 문자. 죄송합니다. 케이티 윈슬렛 본의 아니게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문자에 경매에 나왔더라고요.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피디님? 9억 6,800만 원이래요. 약 9억 그 문자. 진짜 생각보다 엄청 비싸지 않아요? 엄청 비싸죠. 진짜 소품 하나
달랑 그건데 영화가 너무 잘 됐으니까. 근데 그쵸. 네. 그 타이타닉은 또 약간 부가가치가 좀 많은 영화긴 그쵸, 한데 그쵸. 어쨌든 그 추억의 문짝 케이트 윈슬렛이 욕을 많이 먹은 그거랑 그다음 좀 인상적인 거는 이제 마릴린 먼로가 7년 만에 외출해서 입었던 드레스도 경매에 나왔대요. 이거는 진짜 비싸요. 55억. 아 이거 진짜. 예.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온 그 독서카드의 그림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나중에 가치가 그래도 억 단위로 생기지 않을까? 억 단위 생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거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거 되게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 특히 같은데. 한국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면 그 중학생 역할로 나는 여배우 후지 이즈키로 나온 여배우가 갖고 있대요. 아직. 아 그래요? 아직? 네,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이런 류의 물건의 가치는 시간을 두면 둘수록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약간 우스운 얘기지만 시간 가치라는 게 생성이 되니까 제가 일하는 선물도 미래 가격 계산할 때 시간 가치가 들어가거든요. 보관료라는 게 미래 네네네. 보관료.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 묵히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럼요. 예. 그래서 안 팔고 가지고 본인 끝까지 사후에 가지고 자녀가 한국 가서 경매하면 네네, 그쵸, 꽤 그쵸. 그래도 돈이 될 것 같다. 그 독서 카드 갖고 싶은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더군다나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책에 들어 있으면 그거랑 같이 딱 이렇게 세트로. 세트로 가야죠. 그러면 그거는 조금 예. 괜찮다. 의외로 그 러브레터에 나온 장소에 가는 사람도 많대요. 후지 이츠키 집을 방문을 꽤 했대요. 근데 그게 불타갖고 지금 터만 남았다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영화의 추억을 살릴 수 있는 소품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럼 첫사랑 금전적 가치로 해보자. 첫사랑은. 예. 계산해보자. 결국은 실패했어요. 결론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챗GPT를 얘기하다가 나 조금 공감한 거는 행복한 경험의 하나로 본다면 연간 소득증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첫사랑 행복감을 연간 1만 달러면 한 이제 1,400만 원 정도 되죠. 예. 이 정도 가치를 가정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연봉이 크게 증가할 때 느끼는 약간 쾌감은 있거든요. 그 정도 기쁨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맺어져야 쾌락의 네. 수치가 커지는데 첫사랑 안 맺어질 수 있다고 보면 그냥 하는 그 설레임 정도는 한 그 정도 가치 있지 않을까. 시급으로 계산해보자. 지금 한국 최저임금이 1030원이거든요. 네네. 그럼 첫사랑을 사랑하는 걸 24시간 거의 자는 시간 빼고 살아가니까 이런 식으로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으나 이게 제 결론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 90년대까지는 그래도 일본 영화도 꽤 괜찮았거든요. 네. 요새는 옛날만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쵸. 90년대 일본 영화 산업 규모랑 현재 한국은 영화는 좀 기생충도 있고 잘 나가니까 비교해봤는데 생각보다 일본 그 산업 규모가 훨씬 크더라고요. 90년대에 일본은 대충 한 3조 정도 영화 산업을 봤는데 제가 약간 간과한 게 있더라고요. 실사 영화 규모는 일본이 좀 이렇게 소규모 영화가 많고 네. 어쨌든 미국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애니메이션까지 포함하면 산업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크죠. 예. 근데 한국은 그렇게 많이 커졌다고 해도 1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약간 이견은 갈릴 수 있지만 한국 영화가 더 성장하려면 그래도 정부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겠다. 약간 이거는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산업을 육성할 때 투자가 돼야 육성이 되는 건 맞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 쿼터제 하면서 그런 논쟁도 그쵸, 있었지만 결국 제가 오랜 세월 봤을 때는 투자가 있어야 성공하는 그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조금 되게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저는 이제 영화 기자다 보니까 영화를 좀 더 분석적으로 보게 되는 면이 있는데 굉장히 각본을 잘 썼다? 이게 4가지 이야기가 엮여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는 이야기 그리고 후지 이츠키가 과거 후지 이츠키를 기억해내는 그 이야기가 또 있고 현재 여자 후지 이츠키가 지금 같이 사귈까 말까 하는 그 남자랑 갈등이 조금 있는 후지 이츠키가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트라우마 가족사 이거 4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엮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또 영화가 굉장히 훌륭하구나 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 또 생각나는 거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는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부르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너무 남자들이 구질구질하게 불러서 네. 저는 진짜 요새 약간
80년대 90년대 일본 팝 음악 유튜브에 쇼츠로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 이 푸른 상처도 지금 뉴진스 한이가 불러갖고 그쵸, 올라왔단 작년에 말이에요. 예, 그쵸. 너무 다르게 불러서 설마 같은 노래라고? 약간 쇼크를 받았거든요. 약간 그 영화에서 보면 되게 구슬픈 노래 같잖아요, 사실. 장성복처럼 불러. 네.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되게 경쾌한 그런 음악인데. 엄청 신나는. 네네네네. 원래 오겐키 데스의 겐키가 건강이거든요. 제 기억하기로. 그 한국인이 말하는 잘 지내시냐의 뉘앙스랑 건강이라는 단어를 쓰는 뉘앙스랑은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노래의 남쪽의 바람이라는 표현이 네네네. 남풍은 남풍.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일본도 남풍이라고 쓸 것 같거든요. 그 남쪽의 바람이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후자로 생각했거든요. 현재 여친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굳이 남쪽의 바람이라는 가사를 쓴 게 보면 남국 따뜻한 지역에서 어떤 연인이 알콩달콩 이런 노래잖아요. 사실 네네네. 푸른상처가 그쵸. 추운 북쪽은 노래 배경은 아니지 않냐. 그럼 고베가 좀 더 따뜻하니까 그 컨셉이 맞지 않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베라는 도시를 한번 가보는 것도 재밌겠다. 거기 소고기가 유명하다고 네. 듣습니다. 근데 이 영화 찾아보니까 고베에서 찍은 장면은 없더라고요. 하나도. 아, 그래요? 다 그 북쪽 오타루에서 찍었더라고요. 전부. 다 홋카이도 쪽에서. 그래서 이하이 순지가 저렴하게 잘 찍었다.